자, 이런 관점에서 KMW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KMW 같은 경우도 네, 안녕하세요. 중수투자자입니다. 오늘은 11월 6일이고요. 이번 영상은 제가 지금 최근에 좀 종목들 실적 발표가 좀 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오스템 임플란트랑 원익 IPS 예를 좀 들면서 악재 매수를 해야 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좀 찍어볼 거고, 마지막에 KMW에 대한 저의 개인적인 생각도 좀 찍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아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오늘 오스템 임플란트가 10% 넘게 굉장히 이제 많이 상승을 했고, 제가 이 오스템 임플란트에 대해서 한 두 번 정도 말씀을 좀 드렸던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어떤 문제 때문에 이렇게 이제 급락을 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렸는데,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왜 상승했는지에 대해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일단 이번 3분기 실적 자체만 보면은 매출액이 이제 30% 정도 증가를 했죠. 이제 전년 동기 대비해가지고 매출액은 30% 정도 증가를 했고, 영업이익은 마이너스 10% 정도였습니다. 그러니까 작년 대비해서 영업이익, 매출은 증가를 했는데 영업이익은 감소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전분기, 그러니까 2분기 대비해서는 3분기가 영업이익이 많이 증가를 했고, 그래서 내용을 조금 자세히 보면은 이제 매출액은 8분기 연속 매출액이 계속 갱신이 되고, 그러니까 2분기도 매출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이 오스템 임플란트. 근데 영업이익이 엄청나게 꺾이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하락을 했고, 북미 쪽이나 유럽 그리고 이머징 국가 쪽에서도 대부분 이제 두 자릿수 성장을 주도를 했다는 거니까, 전반 글로벌 이제 진출했던 그런 사업부들에서 매출액이 이제 전반적으로 좀 늘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또 원래 컨센이 이제 89억, 88억 정도의 영업이익인데, 장 끝나고 나서 한 4시 정도에 이 공시가 좀 나왔던 것 같아요. 근데 공시를 보니까 이게 그 100억 영업이익이어가지고, 제가 이제 원래 한 88억 정도 컨센이었는데 컨센보다 잘 나온 거예요. 잘 나온 것을 딱 보고 시간의 거래를 보니까 3% 상승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시간외에서 약간 좀 매수를 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이제 일회성 비용이에요. 일회성 비용 때문에 주가가 많이 하락한 경우들이 있는데, 이럴 때 우리는 굉장히 주목을 해야 되고, 이 일회성 비용이 끝날 때가 주가가 상승하는 시기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잘 보여야 돼요. 그래서 1분기 영업이익률이 10%를 달성을 해가지고 실적이 안정화가 되는 것으로 보였는데, 이 대손 충당금 이런 것들이 많이 발생을 하면서 영업이익이 굉장히 안 나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 굉장히 이제 많이 빠졌습니다. 다시 8만 원대에서 거의 이제 4만 원대까지 급락을 했고, 이제 9월 23일 날 추징금이 415억이 나오면서 돈이 뺏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회사 입장에서는 엄청난 악재죠.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을 하면서 이게 한 10% 가까이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이때가 영업이익률이 엄청나게 이제 빠지면서 이때가 한 10%였고 이때가 5%였는데, 영업이익률이 한 3%가 나오면서 주가가 엄청나게 많이 빠졌고, 그리고 400억 정도의 추징금이 거치면서 지금 힘들게 버티고 있었던 그런 투자자들이 투매를 하면서 엄청난 거래량을 동반하면서 하락을 했죠. 그래서 제가 이제 초반에 얘기를 했던 돈을 벌기 위해서는 악재가 필요하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이 과정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다시 한번 좀 찬찬히 살펴볼게요. 처음에 이제 악재가 발생을 하면서 어떤 그 영업이익률이 떨어지거나 그런 추징금 때문에 악재가 발생을 해가지고 주가가 하락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일반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던 그 주식을 던지는 투매 과정이 발생을 하게 되고, 가치가 하락을 하게 돼 원래 가치보다 더 하락하게 된 그 즉 저평가 구간에 빠지게 되는 거죠. 어떤 그런 일회성 비용이 이제 끝나는 시기가 오거나 아니면은 영업의 정상화가 되는 그런 구간에서 실적의 정상화 이뤄주면서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일어나면서, 이 실적의 정상화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에서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는 투매가 일어나고 가치가 하락하는 구간에서 관심을 갖고 이제 매수를 해야 된다는 것이 저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 같은 경우를 제가 그 속사정을 어느 정도는 이게 왜 하락을 했고 왜 지금 투매가 나왔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으면은, 이 실적을 딱 봤을 때 이게 지금 컨센보다 잘 나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지금 시간에서 이게 상승했다는 상승한 이유를 알 수 있었을 테고, 그러니까 이 한 기업에 대해서 그냥 굉장히 표면적으로 아는 사람과 좀 깊숙하게 알아서 이 주가가 어떤 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를 알게 되면은 이 투자를 하는데 조금 더 수월할 수 있다는 것을 제가 좀 보여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제 여러 번 얘기 드렸던 원익 IPS 3분기 실적이 어제 나왔습니다.
나왔어요. 그래서 보니까 88억 적자가 나왔더라고. 이게 컨센이 116억을 예상을 했는데 무려 마이너스 88억이니까 엄청나게 지금 컨센보다 굉장히 많이 하락을 했잖아요. 그래서 시간에서도 거의 한 4% 이렇게 많이 빠졌던 것 같은데, 그러면은 이게 일반적으로 지금 예상보다 실적이 굉장히 많이 안 나왔기 때문에 엄청나게 급락을 할 것이냐, 제가 처음에 이것을 딱 봤었을 때 초반에 굉장히 급락은 많이 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은 했는데, 금방 그 주가를 좀 자리 잡을 거라고는 생각해서 한 5% 정도에서 끝날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좀 재밌었어요. 장중에 한 8% 넘게 하락을 했던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것까지는 보진 못했었는데, 아무튼 지금 시초가가 한 5% 정도, 마이너스 5% 정도 시작을 해가지고 8%까지 넘게 하락을 했다가 마이너스 2.8%로 마감을 했네요. 그러니까 이 종목 같은 경우도 제가 아까 보여드렸던 어떤 악재와 그리고 실적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굉장히 빨리 일어났던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은, 어떻게 보면은 실적이 지금 예상 컨센보다 적게 나왔으니까 일반적인 사람들이 실적이 굉장히 적게 나왔기 때문에 이렇게 4분기도 안 좋을 거다라고 생각을 한 사람들이 물량을 던질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투매 과정이 장중에 잠깐 일어났던 것 같은데, 이 원익 IPS는 지금 3분기 실적이 왜 적자가 났는지는 조금 더 자세히 봐야겠지만, 대부분 이 기업을 3분기 실적이 잘 나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투자한 사람들은 거의 없었을 거란 말이에요. 2020년 반도체 사이클이 돌아오면서 반도체, 비메모리 투자, 그리고 디스플레이 쪽 투자가 이제 삼성에 의해서 이루어지면서 이 실적이 잘 나올 것을 기대를 하고 2020년을 기대를 하고 투자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8%가 떨어졌을 때는 오히려 이 주가의 가치가 굉장히 저평가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나 봐요. 비록 저는 8%까지 떨어질 줄은 몰랐지만. 그래서 아무튼 이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해서 내년 2020년을 굉장히 좋게 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이렇게 실적이 지금 컨센보다 무려 한 100억이 넘게 적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빨리 제자리를 찾아갔죠. 그래서 이 투매가 일어나고 제 가치를 찾아가는 과정이 장중에 일어났던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 제 생각에는 이게 테스 차트인데, 테스 차트도 지금 지금 지지선을 깨지 않고 굉장히 좀 안정적으로 새로운 박스권을 만들려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어떤 그 외부적인 그런 악재가 좀 일어나서 반도체 투자 사이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정도의 그 정도의 악재 때문에 만약에 2만 원을 잠깐 깨는 그런 구간이 온다면 좀 적극적으로 좀 매수를 고민을 해볼 만한 그런 시기인 것 같고, 오늘 제가 좀 최근에 제가 5G가 비록 많이 하락을 했지만 그나마 좀 잘 매매를 한 종목 중에 하나가 원익 IPS가 여기에서 고점에서 팔고 여기서도 한번 판 다음에 오늘 조금 물량을 다시 매수를 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내일 같은 경우 뭐 오를지 떨어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오늘 이렇게 매수세가 들어온 거를 봐서는 이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크게 하락을 하게 되면은 좀 저가 매수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좀 가져봅니다. 자, 이런 관점에서 KMW를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어요. KMW 같은 경우도 노키아 이벤트 때문에 굉장히 급락을 했었고, 영업이익률이 떨어지면서 실적이 이제 쇼크는 아니지만 잘 나오긴 했지만 기대치보다 나오지 않게 되면서 또 엄청나게 급락을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이 악재가 발생이 되고 주가가 하락을 하고 투매가 일어나는 과정까지는 일어났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투매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그러니까 한 번 더 투매가 나올지 아니면은 여기까지가 그 저평가 구간인지에 대해서는 지금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지만, 만약에 2020년도에 실적이 정말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잘 나와주기만 한다면은 지금 구간은 충분히 악재가 많이 반영이 되고 투매가 일어난 뒤, 그러니까 저평가 아까 보여드렸던 오스템 임플란트의 그런 급락 이후에 그런 주가라든지, 아니면 원익 IPS가 오늘 8% 이제 넘게 빠졌던 그런 급락과 투매의 그런 과정 중간 사이에 좀 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렇게 악재가 터지고 투매가 일어나고 사람들이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더 이상 얘기를 하지 않고
힘들다는 사람이 많다는 거는 그만큼 주가가 많이 충분히 떨어졌다는 것이고, 그 얘기는 다시 말하면은 충분히 이 기업 가치 대비 저평가 구간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들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추가 매수를 한 이후에 계속 팔진 않고 있고 가지고 있습니다. 수익률 자체는 지금 마이너스 17% 정도인데, 저는 지금 구간에서는 팔 생각은 없고, 여기서 만약에 하락을 조금 하게 되면은 한 4만 원대 중반까지는 떨어질 가능성이 좀 있겠지만, 저평가 구간이 거의 이제 오지 않았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조금 더 시간을 두고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약간 조금 걱정이 되는 종목이 이노아리스가 제가 이제 비중이 좀 가장 많은 그런 기업인데, 최근에 한 3만 6천 원 이제 넘게 가다가 2만 8천 원까지 이제 많이 하락을 했는데, 이게 약간 지금 실적이 발표가 될 예정인데 주가 모습이 좀 좋지가 않아요. 일반적으로 제가 이제 알기로는 실적 발표 전까지 실적이 잘 나올 기업은 그 전에 이제 좀 미리 상승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아시겠지만 이때 이제 11%, 한 9%까지 상승했었을 때가 이제 실적 발표하기 이제 전날 이제 오른 다음에 실적 발표하고 나서 7%가 넘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실적이 만약에 잘 나오게 되면은 이렇게 쭉 상승하는 게 일반적인데, 지금 실적 발표를 앞두고 이렇게 하락하는 거를 봐서는 일반적으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하는 것이 이제 맞기는 해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는 매도를 하지 않고 있고, 여기 구간 있죠. 27,000원의 어떤 강력한 좀 지지를 만들었던 그런 자리가 깨지지 않는다면 좀 가지고 있을 예정이고, 만약에 여기가 크게 깨진다라고 하면은 우리가 알지 못한 어떤 악재가 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될 필요성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또 최근에 또 조금 눈에 들어온 기업이 있는데, 이 한글과 컴퓨터라는 기업이에요. 이 기업에 대해서 제가 좀 기회가 되면은 나중에 좀 자세히 설명을 하겠지만, 이 기업 같은 경우도 그 오스트 임플란트처럼 매출은 계속 조금 증가를 하는데, 영업이익이 최근 2분기랑 1분기가 매출액 대비해서 조금 떨어졌더라고요. 보시게 되면은 매출액이 꾸준하게 증가를 했어요. 2016년부터 2019년도 엄청나게 많이 상승을 하죠. 그래서 EPS가 1200 정도만 나와주게 된다면은 지금 PER이 10도 안 되는 그런 구간이어서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인데, 이게 뭐 때문에 그런지는 조금 속사정을 봐야겠지만, 거래량이 지금 안 붙어서 이렇게 지금 저평가 구간인지 지금 상승이 나오지 않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추세 자체만 보면은 그렇게 매수를 하고 싶은 그런 차트는 아니에요. 뭐 매집봉 같은 것도 나오지 않았고, 상당히 차트상으로는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니지만, 매출과 실적만 보게 되면 굉장히 좀 저평가 구간을 맞아서 이것도 제가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오늘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랑 원익 IPS를 통해서 악재 매수를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고, 아무튼 KMW를 가지고 계신 분들은 조금 힘드실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좀 기회 비용을 날리고 싶지 않다라면 조금 부분적으로 매도를 하는 것도 좀 나쁘지 않을 것 같고, 그게 아니라면 저는 이제 좀 중장기로 들고 갈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치겠습니다.